안녕하세요. 코리아 그랜저스의 크림슨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Always Plus EV라는 주제로 제가 새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 그 포커투데이에 글을 올렸을 때는 대충 한 3, 4부작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속도로 출시를 해서 한 달 정도 뒤면은 다 이제 완성을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고, 또 한 4, 5부작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출시하는 거는 일단 분량을 좀 자르고, 그리고 대신에 뭐 30분 정도로 자르고, 대신에 이거는 그냥 무료로 공개를 하는 쪽으로 운영진들이랑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목을 붙인 거는 이제 Always EV, 플러스 EV라는 건데, 뭐 항상 플러스 EV가 되는 스팟들, 혹은 그렇게 보이는 스팟들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이제 그런 스팟들이 왜 플러스 EV인지, 또 정말로 그러한지, 또 더 나은 옵션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Always 플러스 EV라는 게 뭐 항상 플러스 EV라는 건데, 일단 포커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 1이다. 이 스팟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스팟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로 무조건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는 이제 뭐 경우마다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떤 주어진 상황이 플러스 2이라고 하면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스팟에서 우리의 레인지가 너무 강해서, 혹은 상대의 레인지가 너무 약해서, 뭐 그런 이유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프리플랍에서 4벳을 하고 상대가 그냥 콜을 하고 들어갔는데, 플랍의 에이스 하이가, 그러니까 에이스 하이 보드가 떨어졌다거나 하면, 뭐 그런 스팟들은 우리의 레인지는 굉장히 강하고 상대 레인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뭐 그런 이유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벳을 하는 게 더 플러스 2라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것 이외에도 이제 레인지에 누가 더 레인지가 강한지 약한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도 뭐 빈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 스팟에서 상대가 너무 폴드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나는 내 핸드에 크게 상관없이 무조건 벳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여기에서는 너무 상대가 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블러프는 줄이고 거의 무조건 밸류bet만 해야겠다. 이런 스팟들도 생길 수 있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레인지의 세기와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빈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게 일차적인 이유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커에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이렇게 무조건 플러스 2B라고 하는 스팟들을 뭐 하나라도 더 빨리 또 많이 알아차리고, 또 이것들이 왜 플러스 2B인지 그걸 어떤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견한 플러스 2B 스팟들의 경우, 제가 포커투데이가 거의 처음 생길 때 쓴 글이기도 한데, 그때 글 제목이 아마 플러스 2B is not enough 해서 플러스 2B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글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주어진 하나의 옵션이 플러스 2B라고 해도 그것보다 더 플러스 2B인 옵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비교해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always 플러스 2B는 좋은데,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스팟들에서 무조건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만이 옳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스팟에서 베팅을 하는 것이 플러스 2B다, 뭐 이런 이유만으로 다른 옵션들을 망각해 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마이너스 2B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팟에서 베팅을 하는 게 플러스 2B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책백을 하는 것이 더 플러스 2B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플러스 2B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점이 있게 마련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은 보통 그냥 책백하거나 아니면 폴드하고 팟을 포기하는 것을 이제 2B가 0이다라는 기준점으로 잡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게 책백을 하는 것보다, 아니 폴드를 하는 것보다 플러스 2B이겠지만, 책백을 하는 것보다 더 플러스 2B인지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2B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
또 포커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항상 최소한 2개 이상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리버에 넛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올인을 했다. 이거는 사실 선택지가 없죠. 슬로우 롤을 하는 경우에도 뭐 결국 언젠가 콜을 할 테니까. 그런 뭐 지극히 드문 경우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는 뭐 결정을 내린다는 게 여러 가지 옵션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최소한 2개 이상 그리고 빈번하게 3개 이상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3개라는 것은 보통 콜을 하거나 레이즈를 하거나 폴드를 하거나 그렇게 3가지인데 또 사실 베사이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플랍에서 내리는 결정인데 턴과 리버에서 플레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다음 스트릿에서의 플레이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거의 무한에 가까운 옵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선택 사항들 중에 좀 열등한 옵션들, 열등하다는 말이 뭐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inferior라고 하는데 어쨌든 덜 좋은, 우월하지 않은 선택지들은 빨리 제거를 하고 그렇게 제거하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 중에서 가능한 한 이제 꼼꼼하고 면밀하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EV가 근접한 스팟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이런 거를 많이 겪어봤는데 뭐 한 30분 정도 열심히 뭐 갑론을박하면서 토론을 해봤더니 사실 옵션 A나 옵션 B나 뭐 거의 차이가 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뭐 오래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스팟들이 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오래 공부하지 않고 넘기면 되는 것인데 뭐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이제 EV가 근접하면서도 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 스팟이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 그 빈도 곱하기 EV의 차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EV 차이가 그 자체만으로는 크지 않다고 해도 이거는 너무 자주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스팟들은 또 오히려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EV가 관건이 되는 스팟들, 또 특히나 이거는 그냥 무조건 플러스 EV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스팟들은 뭐 프리플랍에서 이제 리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제가 이거를 간단한 많이 이제 열거를 하면서 예를 들면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프리플랍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끝에 리버까지 갈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포커에서 가장 간단한 스트릿은 리버죠 사실. 왜냐하면 더 이상 떨어질 카드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양쪽 플레이어들의 어떤 레인지도 상당히 좁혀져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변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게 리버고 그 다음에 턴, 그 다음에 플랍 그리고 이제 프리플랍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포커 핸들을 플레이할 때는 항상 그 반대 순서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플랍 결정을 먼저 내리고 플랍, 그 다음에 플랍 그리고 턴 리버 그리고 많은 경우에 플랍 이후에 스트릿은 뭐 아예 도달하지 않고 그 전에 핸드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여러분이 가장 또 친숙하시고 많이 결정을 빈번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프리플랍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엔 프리플랍 블라인드 스틸과 디펜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포커라는 게 잘 생각을 해보면 블라인드 및 NT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여기에 그러니까 적어놨는데 잘 생각해보면 프리플랍에서 블라인드나 NT가 아예 없으면 사실 프리플랍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플랍에서 누군가 처음에 이제 뭐 림프를 배제하면 누군가 처음에 레이즈를 하게 되는데 그 레이즈를 왜 하는가 생각해보면 팟에 무언가가 돈이 이미 깔려 있으니까 레이즈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편들이 모두 폴드를 하면은 그 이미 깔려있던 돈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도 블라인드를 내지 않고 아무도 NT도 내지 않는다고 하면 프리플랍에서 팟이 그냥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팟에 무언가 돈을 집어넣으려면 아주 타이트한 레인지로 집어넣어야겠죠. 왜냐하면 이때 상대가 콜을 해줬을 때 내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어떤 그런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쨌든 블라인드나 NT나 둘 다 없으면 프리플랍 게임 자체가 그냥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블라인드와 NT를 스틸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플랍 게임이 생겨난 것이고 포스트 플랍도 뭐 물론 마찬가지고 팟 가운데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서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거고 이제 포커 이론이 뭐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포커 이론이 사실은 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블라인드를 포함해서 NT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팟에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스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스틸하기 가장 좋은 포지션은 이제 버튼이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유에서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그 스몰 블라인드와 빅 블라인드가 콜을 해도 포스트 플랍에서 버튼의 경우에는 항상 인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인 포지션에서 더 유리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스틸을 하는 경우에 또 이제 스몰이나 빅 블라인드 두 명만 폴드를 하면 블라인드, 즉 스몰 빅 합쳐서 1.5빅 빅 블라인드에다가 뭐 NT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제 알파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블라인드를 포스트 플랍에 가지 않고 그냥 뭐 꿀꺽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프리플랍 게임에서 이제 내 핸드가 가지는 에퀴티가 0도 아니고 100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스틸 에퀴티도 있고 또 이제 핸드 자체가 가지는 어떤 에퀴티도 있고, 두 가지가 항상 이제 혼재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이 레이즈를 할 때 물론 레이즈 사이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버튼이 3빅 블라인드로 레이즈를 하는 경우 스틸이 67% 성공하면은 에퀴티가 전혀 없는 핸드로도 플러스 2이 스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팟에 깔려있는 돈은 1.5빅 블라인드이고 스몰이랑 빅을 합치면 1.5빅 블라인드이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3빅 블라인드로 레이즈를 하는 거니까 두 배를 레이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 중에 한 번 성공하면, 두 번 성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7% 성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수학이라기보다는 뭐 산수에 가까운 거지만 어쨌든 이 공식을 써보면 여기서 X는 뭐냐면 블라인드들이 콜을 하는 비중인데, 그러니까 100분율인데, 그 100%인데, 1-x는 이제 1에서 상대가 콜하는 걸 빼는 거니까 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x 곱하기 1-x는 왜 그러냐면, 스몰 블라인드도 폴드를 하고, 빅 블라인드도 폴드를 하고, 그 확률이 0.67이 되면 되는 것인데,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윈도우 계산기를 두들기면, x가 0.184 이렇게 나와서 18.4% 정도, 즉 20% 안팎으로 이제 그 정도로 디펜드를 한다면 3BB 레이즈를 하는 게 무조건 플러스 2B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에 비해서 플러스 2B인가 하면 폴드를 하는 것에 비해서 플러스 2B인 거겠죠. 그런데 폴드하는 것보다 플러스 2B인 옵션이 있다고 하면 프리플랍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무조건 레이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에퀴티가 없는 핸드로도 플러스 2B 스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뭐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2.5빅 블라인드로 레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버튼이 63% 정도 성공을 하면 플러스 2B 스틸이 가능합니다. 이때 빅 블라인드, 스몰 블라인드는 21% 정도씩 방어를 하면은, 혹은 그 이하로 방어를 하면 됩니다. 뭐 금방 아시겠지만은 레이즈 사이징을 줄였을 경우에는 이제 스틸의 성공률이 조금 더 낮아져도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5빅 블라인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 자체가 3빅 블라인드에서 2.5빅 블라인드로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반복을 하면 2빅 블라인드, 즉 미니멈 레이즈죠. 미니멈 레이즈로 스틸을 했을 경우에는 스틸이 57%만 성공을 하면 플러스 2B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블라인드들이 24% 정도씩 각각 방어를 하면 우리의 플러스 2B 스틸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물론 최근에는 이 정도로 이제 타이트하게 빅 블라인드를 방어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고, 또 이 부분은 제가 뭐 확실하지 않아서, 저는 뭐 홀덤 6맥스를 플레이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플립플랍 레인지 같은 경우에 날카롭게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디덤님께도 아까 제가 잠깐 문의를 드려서 확인을 했는데 뭐 이것보다는 훨씬 더 루즈하게 방어를 한다고 확인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몰 블라인드는 빅 블라인드보다 대부분 타이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경우에 빅 블라인드가 꽤 루즈하다고 해도 스몰 블라인드 쪽에서 타이트하면은 그 둘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틸이 여전히 플러스 2B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드물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2빅 블라인드로 레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스몰 블라인드가 한 15% 정도 방어한다고 하면 빅 블라인드가 한 3분의 1 정도를 방어해도 스틸이 플러스 2B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빅 블라인드가 33%보다는 더 방어를 할 것이므로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논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트한 플립플랍 레인지들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것은 상위 18%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5%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양쪽 다 수릿 에이스 X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켓 페어도 아주 약한 것들을 빼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일부 업스 에이스 X, 킹 X, 뭐 브로드웨이들이랑 약간의 그 수릿 커넥터 같은 게 들어있죠. 실제로 빅블라인드에서 뭐 디펜드하는 거는 이것보다는 물론 루즈하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의 예시로 들었을 때 너무 타이트한 레인지로 방어를 할 경우에는 버튼이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스틸을 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프리플랍 플레이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조금 더 논의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의 플레이어들은 뭐 스몰이나 빅에서 이 정도로 타이트하진 않기 때문에 블라인드 스틸을 하는 것이 그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플러스 2가 되는 경우는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캐시 게임에 비해서는 이제 그 토너먼트에서는 뭐 후반부에 가면 보통 이제 빅블라인드가 200이 넘어가게 되면 엔티가 깔리게 되는데, 플레이어들이 이제 스택의 가치를 좀 과대평가하는 어떤 스택의 가치 내지는 그 토너먼트 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토너먼트 라이프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펜드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2B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 800, 100인 경우, 그러니까 스몰 블라인드가 400, 빅 블라인드가 800, NT가 100인 경우에는 풀링 테이블에서는 이제 9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풀플랍은 400 더하기 800 더하기 100 곱하기 9 하면 이제 2100이죠. 2100이 팟이 되고, 버튼에서 윈레이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팟보다 작은 160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0%도 안 되는, 뭐 계산을 해보면 43% 정도만 성공을 해도 스틸을 하는 게 플러스 2B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캐시든 토너먼트든 상관없이 스몰이나 빅블라인드가 콜을 해도 풀플랍에서 버튼이 가지는 핸드의 에퀴티는 뭐 0보다는 당연히 클 것이고, 또 포스트플랍에서 버튼이 가져가는 팟의 지분 역시 그 팟의 쉐어 역시 0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포지션에 있고 핸드 자체 에퀴티도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튼 스틸 자체를 상당히 넓게 해도 이제 프리랑 포스트를 따져보면은 뭐 거의 확실히 플러스 2B인 것이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플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유가 이렇다는 것은 뭐 뻔한 것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인드 입장에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폴드를 많이 하면 안 되고, 또 그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한데, 왜냐하면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리플랍에서 폴드와 콜만 하면 프리플랍에서 바로 내가 이 팟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도 다른 옵션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3bet입니다. 그럼 프리플랍 3bet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버튼이 이제 스틸을 할 때 스몰이나 빅블라인드가 콜과 폴드만 한다면 버튼은 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거의 무한하게 스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게다가 스몰이랑 빅블라인드가 프리플랍에서 팟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버튼이 폴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0%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bet을 하는 것이죠. 이제 버튼이 오픈 레이즈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역시 스몰이나 빅블라인드 역시 그 FE, 즉 폴드 에퀴티를 노린 3bet 스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전략 게시판이나 전략 글들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3bet 블러프는 이런 거로 한다, 뭐 이런 글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인 즉슨 이 핸드는 내가 그냥 약간 블러프 같은 건데, 뭐 수리 에이스 X라든지 아니면 수리 킹 X라든지 이런 핸드는 콜당하고 싶지 않지만 콜당해도 에퀴티가 있기는 있고, 그것보다는 상대가 폴드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폴드 에퀴티를 노리고 내가 3bet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3bet 스틸이 물론 가능하고, 이쪽에서 3bet을 한 게 상대가 콜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4bet을 날려도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또 에퀴티가 0보다는 항상 크기 때문에, 항상 크다는 것은 뭐 제가 심지어 에이스 X를 가지고 상대가 에이스 에이스, 그러니까 파켓 에이스를 가져도 제 에퀴티가 5%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퀴티가 0인 것과 0이 아닌 거는 사실 차이가 꽤 크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팟이 200BB다라고 하면 에퀴티가 5%라도 있으면 200BB 곱하기 5% 하면 10BB가 나오지만, 에퀴티가 0인 것은 그냥 0이기 때문에 뭐 BB 100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스몰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제가 액션을 취할 때 제 뒷차례에 이제 빅 블라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플랫을 했을 때 빅 블라인드가 플랫하고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퀴즈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플랫을 하는 것은 이점이 좀 사라지고 반대로 3bet을 하는 것에 어떤 메리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빅블라인드의 경우에는 액션을 제가 닫는 입장이기 때문에, 즉 제가 콜을 하면은 바로 플랍이 이렇게 보이는 입장이니까 굳이 3벳을 하지 않고 그냥 플랫을 해도 되는 핸드들이 비교적 많아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어떤 경우든 3벳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3벳을 하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가장 플러스 2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핸들을 폴드하는 것 혹은 이 핸들을 플랫하는 것에 비해서 3벳을 하는 게 가장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벳에 대해서도 약간 팟 계산 같은 것을 해보면 버튼이 2.5BB로 오픈을 하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8BB로 제가 3벳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팟에 버튼이 오픈한 2.5BB,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가 블라인드 포스팅한 0.5, 그리고 빅 블라인드가 포스팅한 1, 3개를 합치면 이제 4BB가 되죠. 그리고 제가 8BB로 3벳을 한다는 것은 0.5 깔려있는 데다가 7.5를 더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이 3벳은 65% 정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블라인드 스틸도 제가 버튼에서 3BB로 레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66% 정도 성공을 해야 해서 항상 비슷한 어떤 비율이 나오는데, 이때 빅블라인드는 제가 스몰에서 3벳을 하는 경우 그 스퀴즈를 하는 경우에 3벳을 스퀴즈를 콜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오픈 4벳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꽤 자주 폴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편의상 한 8% 정도, 말을 약간 잘못 설명을 했는데 8% 가정을 한다는 것은 8%로 스퀴즈를 콜하거나 4벳을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92%로는 폴드를 한다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튼이랑 이제 빅블라인드와 버튼 둘 다 이제 폴드를 할 가능성은 빅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92%라고 했으니까 0.92에다가 1-x 아까와 마찬가지로 x는 이제 버튼이 콜하는 빈도인데 저거를 곱했을 때 0.65가 돼야 한다라고 하면 x가 이제 한 29에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29% 이상 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버튼이 오픈 레이즈를 하고 그 레인지 전체 중에서 29% 정도 이상 3벳에 대해 딥 핸들을 하지 않는다면 스몰 블라인드는 거의 에퀴티가 0인 핸드로도 플러스 2B 3벳 스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이 예를 들어서 50% 정도 레인지를 오픈하는 경우를 보면 50%에 29%나 14에서 15% 정도가 되는데 저 레인지에 들어가는 핸드들이 어떤 게 있냐면 파켓 6 이상, 그리고 A7 3 이상, A10 offset 이상, 킹 10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버튼에서 3벳 디펜드하는 레인지보다 크게 타이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튼이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그 3벳에 대해서 디펜드를 한다고 하면 스몰 블라인드는 상당히 많이 3벳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이유로 요즘에는 스몰이나 빅 블라인드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버튼 오픈에 대해서 혹은 컷오프 오픈에 대해서도 꽤 많이 3벳을 날리는 게 얼마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스탠다드한 플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실제로는 스몰 블라인드가 이제 3벳에서 3벳 레인지가 버튼의 콜링 레인지보다는 당연히 강하기 때문에 포스트 플랍에서는 더 플러스 2B가 되겠죠. 왜냐하면 에퀴티도 있고 또 이쪽이 주도권을 가지고 더 강한 레인지를 플레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또 MTT에서는 SB, 스몰 블라인드가 3벳을 이거보다 조금 더 와이드하게 해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버튼이 와이드하게 오픈을 할 뿐만 아니라 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버폴드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스몰 블라인드가 3벳을 상당히 와이드하게 해도 그게 또 플러스 2B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시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2B에서 마이너스 2B로 이제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앞에서 제가 슬라이드 제목을 붙인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always plus 2B 느낌표를 써놨다가 그 두 번째 장에서는 always plus 2B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핸들의 계획을 갑자기 수정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버튼에서 오픈 레이즈를 할 때 버튼에서는 레이즈하고 이제 3벳이 나오면 폴드를 하려던 핸드였는데 막상 레이즈하고 상대가 3벳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콜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거는 상대편이 블러프인 것 같은데 4벳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팟이 점점 커지는 경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레이즈 한 다음 폴드를 할 거였으니까 그냥 2.5BB, 3BB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핸드였는데 이게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예를 들어서 10BB 핸드가 된다든지 12BB 핸드가 된다든지 30BB 핸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블라인드에서 이제 버튼에 대해서 3bet 하고 상대가 4bet을 날리면 폴드 하려던 핸드였는데 상대가 4bet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콜 해야겠다라거나 상대가 4bet 하는 걸 보고 아 이거 블러프 같다, 나는 5bet, 그러니까 5bet으로 이제 그냥 올인을 해야겠다라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에이스 X, 킹 X, 이제 수리 블라커 같은 에이스나 킹 블라커 같은 핸드들로 이렇게들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뭐 이 하나하나가 플러스 2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어떤 핸드를 플레이할 때 전반적인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거를 뒤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 2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빈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팟 아즈만 딱 보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긴 이 팟 아즈만을 보고, 아, 내가 초기에 이런 계획이었는데 하고 그 초기의 계획 자체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단계 앞으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검토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버튼에서 제가 레이즈를 했는데 상대편이 3벳을 날린다고 하면 지금 이 3벳을 맞은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뒤로 물러나서 혹은 앞으로 돌아가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때 이제 아 내가 이거 레이즈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tats 들은 플레이를 이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세션이 끝난 다음에 또 리뷰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랍 C벳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제가 PLO에서 그 Let There Be Four Cars라는 PLO 시리즈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해적 상황에서 이제 C벳을 하는 경우에 플랍에서 C벳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팟의 50에서 한 70% 정도 사이를 베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물론 PLO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팟을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팟의 50% C벳을 하면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팟에 100불이 있고 뭐 C벳을 50불을 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시라고 팟에 한 10,000불이 있고 내가 5,000불을 C벳을 한다. 뭐 어쨌든 똑같은데 그 경우에는 이 C벳이 33% 성공하면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지금 그냥 오픈 폴드하고 이 팟을 아예 완전히 포기하는 것에 비해서 플러스 2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팟에 70% C벳을 하면 아무래도 벳이 좀 커지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41% 정도. 그리고 팟벳 같은 경우에는 팟에 깔려 있는 만큼 내가 때리는 거니까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니까 1대1이라 50% 성공하면 플러스 2B가 됩니다. 근데 풀플랍이랑은 달리 이제 플랍에 가게 되면 또 포스트 플랍에서는 오버폴드를 하는, 그러니까 폴드를 너무 자주 하는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유로 100%에 가까운 레인지로 C벳을 해도 폴드에 비해서는 플러스 2B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는 특히나 이제 MTT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게 팟의 50%보다 조금 더 작은 C벳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허드를 이제 참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등장하는 그 스탯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fall to flop Cbet, 그러니까 flop Cbet에 폴드하는 그 어떤 백분율, 그 퍼센티지, 이 수치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는 플랍에서 책백을 해도 그것 역시 여전히 플러스 2인 경우가 있고, 이게 C벳을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플러스 2라는 것은 뭐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고 좀 이렇게 서둘러서 판단을 하시는 것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플랍이 상당히 드라이하게 A7, 3 이렇게 그 레인보우가 깔리고 버튼이 2.5x로 레이즈를 하고 이제 빅블라인드가 그냥 3벳 하지 않고 콜만 했다고 하면 디덤님의 어떤 의견을 제가 참고로 해서 레인지를 짜보기는 했는데 뭐 레인지에 만약 잘못이 있다면 이건 100% 제가 잘못 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 점은 참조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정성적으로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레이즈를 하는 50% 레인지이고 탑 50% 레인지이고 오른쪽의 빅블라인드는 똑같은 레인지에서 상위 12%는 그 3벳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이스 10 off suit 이상, 에이스 9 suited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브로드 애들이랑 파켓 페어는 이제 파켓 7부터 에이스까지는 다 3벳을 한다고 가정을 했고 이게 한글과 영어를 섞어 쓰는 게 쉽지 않지만 포커 용어는 한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많네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얼핏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이스 플랍에서는 그 버튼은 거의 모든 에이스 X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데
빅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위 ASX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보드는 뭐 당연히 버튼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보드에서 버튼이 팟의 50%로 이제 뭐 그 하프 사이즈로 C벳을 할 경우에는 빅블라인드가 예를 들어서 저기에 대해서 페어 이상으로만 방어를 한다고 하면 이 페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탑 페어, 뭐 미들 페어, 세컨 페어, 미들 페어와 세컨 페어는 같은 말이죠. 세컨 페어, 서드 페어, 그러니까 ASX, 그리고 7X, 3X, 그리고 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파켓 페어들, 그리고 세트 페어들로 모두 방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콤보 수를 세어보면 왼쪽은 265 콤보가 나오고, 제가 하나하나 다 세어본 것은 아니고 물론 프로그램을 대신 사용했지만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플랍에서 콜 혹은 레이즈를 하는 레인지인데 42%가 나옵니다. 이게 113 콤보가 나와서 42%가 나오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 33%만 스틸에 성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100에서 42를 빼면 버튼이 58% 아니 빅블라인드가 58% 정도로 이제 폴드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버튼의 C벳을 하는 것은 뭐 어떤 핸드로 C벳을 하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가장 약한 핸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한 75는 페어가 있죠. 지금 막 85, 3 같은 거로 그냥 베팅을 해도, 그냥 A 타이로 베팅을 해도 무조건 플러스 2B가 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레인지를 상대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블라인드 입장에서는 물론 MDF, 그러니까 즉 그 최소 방어하는 빈도, 미니멈 디펜스 프리퀀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버튼이 상당히 와이드한 레인지로 무조건 100% C벳을 하는데 그냥 다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빅블라인드 입장에서는 이제 페어 이외의 핸드들로도 방어를 해야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킹아이나 퀸아이 같은 하이카드 밸류가 있는 그런 핸드들이고, 아니면 뭐 백도어 드로우가 있는 어떤 9-8 수릿이라든가 그런 핸드들이 또 있을 것이고, 일부 파켓 페어도 있고, 파켓 페어는 사실 아까 뭐 들어가는 레인지긴 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버튼의 C벳에 대해서 빅블라인드 입장에서도 역시 책폴드와 책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프리플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레이즈도 섞어서 넣으면은 이제 버튼의 경우에는 그 책레이즈에 대해서 폴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빅블라인드가 플랍에서 턴까지 가지 않고 플랍에서 바로 이제 팟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생겨서 책레이즈를 섞어 넣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책레이즈부터는 제가 다음 시리즈로, 아니 이 시리즈의 다음 부작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프리플랍이랑 플랍 C벳에 대해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뭐 이제 플랍 책레이즈랑 다른 것들을 다루는 것은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의 비디오를 제가 올리게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가급적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시리즈는 뭐 무료로 공개를 할 생각이고, 또 뭐 유튜브에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비디오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부탁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 이런저런 피드백을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거나, 이거는 좀 별로다, 이거는 괜찮았다라는 피드백을 댓글로 혹은 글로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저도 이제 다음 비디오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긴 시간 동안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조만간 비슷한 어떤 내용들로,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까지 코리아 그라인더스의 크림슨이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